네, 경제 현장 오늘 이슈 체크로 이어갑니다. 8월 29일 내일은 간호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날입니다. 의료 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여야는 의사들의 진료를 돕는 PA 간호사 합법화의 근거를 담은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했죠.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동력은 약해졌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강력 반발하면서 의정 갈등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일부터 이 간호사들로 많이 구성돼 있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데 뭐 협상이 좀 부분적으로 타결을 또 되고 있다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국 보건의료노조가 이제 핵심인데요. 이 전국 보건의료노조에는 70%의 회원이 간호사들입니다. 네. 요거 하나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각 개별 사업장별로 임단이 이루어지거든요. 임금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병원별로. 네, 병원별로. 네. 그리고 근로 환경에 대해서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1개 병원에서 이게 임단 체결이 안 되어서 내일부터 이제 전체 파업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네. 아마 여러 군데 아마 이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까지 많이 줄어서 51개 정도가 아직 타결이 안 되었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간호법이 일단 이제 네.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따라서 간호법 제정이 이 임단 체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타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작년을 기억해 봐야 되는데요. 네. 작년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철회가 되었지만 각 개별 사업장별, 개별 병원별로의 임단은 사실 지속된 곳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아마 오늘 극적으로 보건의료노조 전체 파업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개별 사업장별, 개별 네. 병원별로 임단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파업 자체는 혹시 취소될, 보류될 가능성은 있지만 개별 사업장 병원별로는 임금 단체 협상이 좀 진행이 될 거다. 지금 총파업 관련해서 이 간호법 제정이 상당한 지금 그 파업 가능성을 조금 키웠잖아요. 여야가 갈등이 심했는데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간호법을 제정하자. 네. 어떤 부분이 핵심입니까, 간호법에? 간호법은 작년도에 이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가 되었었죠. 네. 그래서 이번 22대 국회가 되면서 다시 이게 여야가 각각 발의를 했습니다. 전체 4분 의원들께서 발의했고 예. 그 내용 여러 쟁점이 있는데 그중에 네. 핵심은 예. 우리가 PA 간호사라고 하는데요.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합니다. 네. 이 PA 간호사들의 진료 범위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진료 범위. 그다음 네. 두 번째가 이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폐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이 간호조무사들이 시험 응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59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한 500여 개 간호학원이 있는데 이 간호학원을 나와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바꿔달라. 다시 말씀드려서 전문대학에 간호조무과 개설 가능하도록 열어달라는 게 중요한 간호조무사들의 전문대를 나와도 네. 간호사, 조무사가 될 수 있게. 그 부분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법에 대한 명칭이었습니다. 이제 간호사법으로 할 거냐, 간호법으로 할 거냐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 곧 통과될 내용은 간호법으로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민감한 간호조무사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성화 고등학교나 간호학원들의 반발이 있으니 이번에는 일단 제외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안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간호조무사들은 보류시켰고 PA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예. 간호법을 통과하는 것으로 결의한 것으로 알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사들의 진료를 지원하는 PA 간호사들의 책임 범위 법적 근거인데 그거를 어느 곳에 뭐 법이냐 시행령이냐 시행규칙 어디에 담느냐가 좀 지금 쟁점이었죠? 그래서 쟁점이었는데 그걸 보건복지부령 다시 말씀드려서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네. 했고요. 다만 간호계 내에서도 이 PA 간호사를 간호법에 담는 걸 반대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간호계 내에서도요? 네, 그게 이제 전문 간호사분들인데요. 네. 현재 13개 영역에 전문 간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간호사회에서는 이 PA 간호사를 별도로 하지 말고 이제 전문 간호사 영역으로 들어와 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중간 정도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PA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 간호사가 기본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항목을 넣었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시행령 속에 업무 범위는 규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시행령에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다. 자, 여야가 갈등을 보이다 간호법 제정에 합의를 하니까 이제 국회 통과가 임박했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뭐 의료계가 붕괴된다. 이거가 저렇게 이대로 통과되면 그대로 참지 않겠다 그러는데 왜 의사협회는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까? 현재 이제 의료법 체계를 조금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현재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관계는 의료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요. 예, 이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 관리 없이는 어떤 의료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 그런데 지금 이제 간호법이 만들어지고 특히 PA 간호사 제도가 법적으로 정착이 되면은 이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상당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해서 많은 의료 단체들이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 이번에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9개 의료 단체가 어젯밤에 네. 긴급 이제 의견서를 제시하고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제 통과가 되면 그러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들이 아직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질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데 뭐 봉합될 가능성이 더 줄어들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진료 정상화가 보건의료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6가지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이 진료 정상을 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되는데. 지금 간호법이 이제 제정되었으면은 네. 의사 단체에서 더 강하게 반발할 것이고 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멀어지는 거죠. 또 한편으로 대한의사협회 많은 회원들이 현재 지역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지역 의원들, 네, 그래서 지역 이 지역 의원들도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니까 네. 이 의료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네. 이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을 좀 달래려고 하는데 달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의사들을 더 아주 네. 화를 부추기는 네. 의사들이 현장을 떠났을 때는 상당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의사들 스스로 뭐 왜 자신들을 악마화하느냐 네, 이런 네, 비판을 맞습니다. 하면서 간호사들이 총파업을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근을 제시하냐 이런 비판을 또 의사협회에서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의사들이 의료 현장, 특히 전문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남으로써 의료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결국 의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의사가 하던 역할들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부분이 일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간호사들은 불안했죠. 왜? 예.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또 한편은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되지 않다 보니 병원 경영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적자가 이루어지고 네. 그래서 병원 경영자들은 무급 휴가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다른 의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를 증가시켰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번에 보건의료 노조가 강하게 반발했고 이런 이제 전체 파업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 간호법이 이제 제정되는 것에 따라서 의사들이 강력히 반발하면 의정 갈등 도대체 뭔가 좀 낙관적인 빛이 안 보이는데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 일단 뭐 내년 2025학년도는 사실상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데 맞습니다. 네. 여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한동훈 대표가 지금 공식적으로 주장을 했고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 입장은 예정대로 간다면서 좀 약간 좀 네. 갈등이 있잖아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지금 이제 9월 9일 이후부터는 네. 대학에서 수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올해의 이 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원점 재논의 다시 말해서 올해 의대 정원 자체도 다시 제로를 하라 이런 조건이 있고 7개월 이상 지금 의정 갈등이 이루어지다 보니 예. 이제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바라봐야 보고 정치를 해야 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고민회사만 내세운 게 뭐 올해는 어쩔 수 없으니 올해는 어쩔 수 없다. 내년도에는 좀 재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면은 의료계가 뭔가 들어올 것 같아서 제안하신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라고 지금 네. 강하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이게 좀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주장한 배경은 내년에 의대 학생들 교육 여건이 현재 늘어난 정원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이 너무 피로감에 젖어 있고 지난 7개월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단은 의료계 전공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그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뭔가 재논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아마 지금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단체들은 이런 여당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부분이 열리면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여지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 내세웠던 6개 제안 중에 첫 번째가 원점 재논의거든요. 원점 재논의.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겁니다. 다만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전공의 단체 협의회 회장이 한동훈 대표를 만났었고 거기에서 정치권이 어쨌든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하면은 좀 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네 그렇군요. 과연 어떤 결론을 이룰지 현재로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입장은 현재로서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타협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간호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분명하게 다 철회할까요? 확실하게? 저는 철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극적으로 타협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이제 왜 그렇게 보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구 조건으로 6가지를 내세웠고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진료 정상화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전공의 포함해서 정부가 무슨 노력을 하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지금 간호법과 관련돼 있는데 불법 의료 건절과 업무 범위 명확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호법이 제정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 또 하나가 간접 고용 문제 해결하라는 거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이 파견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는 거였고 마지막으로 임금 인상 6.4%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면은 하나가 해결되었다라고 해서 전체 파업 푸는 건 쉽지 않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사업장별로 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사업장별로 근로 환경이라든지 임금 인상 부분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은 뭐 지금 대략 한 51개 정도 병원이 아직 해결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마지막 날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가지고 오니까 오늘 저녁에 아마 뭔가 해결점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이 간호법 제정 또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서 뭐 지금 6개월 이상 아까 이제 국민의 피로감이라는데 피로감을 넘어서 사실 뭐 이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못하는 정말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응급실이 응급 상황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전국의 응급실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전국의 응급실은 408개가 있습니다. 408개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은 뭐 이것저것 보도를 보면은 대략 10여 개가 지금 약간 문제가 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계는 서로 생태계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한 응급실에 문제가 되면 그 환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10여 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은 408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에 따라서 강하게 반발할 경우 이 지역 1차 의료기관이 이게 동참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의료 붕괴는 금방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더더욱이 추석 연휴가 가까이 오고 있어서 정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뭐 4천여 개 기관들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런 일시적인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의료가 심각한 수준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아프지 않는 걸 바라야 하는 우리 의료 현실이라는 게 참 서글프잖아요. 아프지 맞습니다. 않는다는 게 누가 원해서 아프는 게 아니니까. 지금 추석 연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부도 이제 추석 연휴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을 하고 대책을 이제 발표했는데 대책이 앞서서 추석 연휴가 되면 훨씬 응급실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연휴 기간에는 일반 동네 의원들이나 다 문을 닫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크든 적든 응급실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물론 지금 정부에서는 4,000곳 정도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병원이 문을 열도록 지금 조정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병원 수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응급실로 많이 가게 되어 있죠. 응급실로. 그럼 정부가 구상하는 지금 여러 가지 뭐 수가도 조금 임시적으로
좀 올리는 뭐 그런 것도 나오던데 어떤 대책들이 왜냐하면은 있습니까? 응급실을 지금 응급실 전문의들이 이제 있는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자꾸 사직을 하고 너무 지금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게 뭔가 이제 인건비 보상 차원에서 의료 응급실 의료 수가를 한 150% 정도 인상해주고 뭐 이런 대책들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지금 그러면 동네 병원도 조금 문을 전부 닫지 않고 조금 열 수 있도록 4천 곳 정도를 같이 4,000 곳. 열게 하고 또 시차를 두고 이렇게 지역별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라든지 예. 이런 곳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역의 추석 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병원들이 어느 곳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석 연휴 기간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응급 상황이라고 발생할 때는 큰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는 것보다는 동네 병원을 가는 게 나을까요? 만약 가까운 곳이 있으면 가까운- 가장 바람직한데요. 전국적으로 4천 곳이라는 건 많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게 그리고 아니니까.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야간에도 열려 있는 응급실이 되겠죠. 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좀 아까 응급 상황이라는 게 뭐 불시에 생기는 거니까 네. 지금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어도 불안감이 크거든요. 가봐야 의사가 없거나 또는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이 있는데 환자들 대처 방안은 어떻게? 일단 이제 119 우리가 응급실 그러니까 이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서 각 해당 병원 가까운 곳에 응급실의 상황을 파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가까운 동네 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예. 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병원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겠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19 응급센터를 통해서 네. 여러분들이 가까운 응급실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간호법 제정 관련 얘기, 의정 갈등, 그리고 추석 연휴 응급 대책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